자, 스페이스X가 상장합니다. 이건 뭐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거라고 하죠. 근데 이게 그냥 큰 회사 하나가 시장에 나오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거대한 블랙홀처럼 시장에 있는 돈을 그냥 싹 다 빨아들여서 아예 금융시장 판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메가톤급 이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2,700조 원짜리 청사진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700조 원입니다. 와, 이 숫자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의 4배가 넘고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6배나 돼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아니 근데 대체 어떻게 아직 상장도 안 한 회사가 이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숙제죠. 스페이스X는 도대체 뭘로 이 천문학적인 몸값을 시장에 증명해낼 작정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날아볼 비행 계획은 이렇습니다. 먼저 2조 달러 청사진의 설계도를 보고 스페이스X의 가치를 만드는 엔진이 뭔지, 또 상장이 왜 시장의 블랙홀이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우주 경제에서 누가 수혜를 입고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2조 달러 청사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업이 그리는 큰 그림, 그 구조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번 상장은 그냥 스페이스X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의 AI 회사 xAI랑 합병을 한다는 건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주 인프라, 미국 국방, AI, 통신 이걸 전부 다 아우르는 말 그대로 초거대 융합기업이 탄생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2,700조라는 가치가 그냥 나오는 건 아니죠.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이 로드맵을 보면 앞으로 5년 안에 매출을 1,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0조 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정말 야심찬 목표인데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그럼 이 엄청난 성장을 만들어낼 스페이스X의 가치 엔진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회사가 더 이상 그냥 로켓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이 진짜 중요합니다. 스페이스X의 가치를 떠받치는 기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꾸준히 돈을 벌어다주는 캐시카우, 발사 서비스. 둘째, 성장을 이끄는 핵심 엔진, 스타링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게임 체인저, 스타쉽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각 사업부의 역할이 딱 보이죠? 발사 서비스는 안정적인 돈줄이고 스타쉽은 앞으로 달이나 화성 계약으로 미래 가치를 책임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스타링크예요. 이게 뭐냐면 넷플릭스처럼 매달 구독료를 받는 SAS 모델인데 한번 위성망을 쫙 깔아놓으면 그 다음부턴 가입자가 늘어날 때마다 이익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정말 엄청난 고마진 구조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줘요. 스페이스X는 단순한 로켓 회사가 아니다. AI 기반의 심우주 사스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이걸 기존의 제조업으로 보면 절대 안 되고 AI랑 데이터를 파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와,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 아닌가요? 특히 이 스타링크의 비즈니스 모델이 기가 막힙니다. 일단 위성망에 한번 구축되면 가입자가 한 명 더 늘어날 때 드는 추가 비용, 이걸 한계 비용이라고 하죠. 이게 거의 0에 가까워져요. 이 말은 곧 버는 돈 대부분이 그냥 순이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게 성장 엔진을 돌리는 핵심 연료인 거죠. 자, 이제 기업 공개, 즉 IPO 자체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게 도대체 왜 시장 전체를 빨아들이는 나스닥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은 시장에 풀려있는 모든 유동성, 즉 돈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거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거대한 연기금까지 모든 돈이 스페이스X 하나에만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연쇄 반응 시나리오는 대충 이렇습니다. 일단 상장하고 나면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대표 지수에 들어가겠죠? 그럼 이 지수를 따라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펀드들은 좋든 싫든 수십조 원어치의 스페이스X 주식을 의무적으로 사야만 합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원래 가지고 있던 다른 주식들을 팔아서 그 돈을 마련해야겠죠. 이 매도 압력이 시장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거대한 자금 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변화는 누군가에겐 위기지만 또 누군가에겐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 새로운 우주 경제 시대의 파급 효과로 과연 누가 웃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수혜 분야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당연히 직접적인 우주 인프라 관련 분야. 둘째, 우주에서 모은 데이터를 활용할 우주 국방이랑 AI.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내는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떠오를 다음 메가 트렌드, 바로 양자 컴퓨팅입니다. 구체적인 기업도 좀 볼까요? 예를 들어 ASTS 같은 위성통신 기업은 우주 인프라 상용화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고요. 데이터 분석의 강자 팔란티어, PLTR은 우주 국방 AI 분야에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걸로 기대됩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 생태계에 투자하는 건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가 이뤄낸 성공 신화가 주는 후광 효과는 엄청난 기대감을 주지만 반대로 모든 게 그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키맨 리스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변동성을 안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스페이스X가 만들 우주 데이터 네트워크는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상상도 못할 양의 데이터를 쏟아낼 겁니다.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려면 지금의 컴퓨터로는 어림도 없겠죠. 바로 여기서 다음 메가 트렌드, 양자 컴퓨팅 시대에 불이 붙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역사적인 이벤트에 대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요, 개인이 비상장 상태인 스페이스X 주식을 직접 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스페이스X 지분을 가진 여러 펀드나 ETF 같은 상품에 투자하는 우회로 전략을 쓰는 거죠. 상장 전에 미리 궤도에 올라타는 겁니다. 대표적인 대안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DXYG. 이건 그냥 우리 HTS에서 주식 사듯이 쉽게 거래할 수 있는 폐쇄형 펀드고요. XOVL은 말 그대로 ETF니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PRIVX가 있는데 이건 스페이스X 비중이 18.5%로 제일 높아요. 근데 환매가 자유롭지 않은 인터벌 펀드라서 좀 묶일 수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리함이냐, 접근성이냐, 아니면 높은 비중이냐, 뭘 더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전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핵심은 2단계 접근이에요. 상장 전에는 관련 수혜주나 이런 우회 투자 상품으로 미리 기대감을 선점하고요. 그리고 상장 후에는 그 블랙홀 현상의 충격을 슬쩍 피하면서 스페이스X가 열어젖힐 다음 시대,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 같은 새로운 기회로 유연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궤도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은 그냥 하나의 기업 공개가 아닙니다. 이건 나스닥의 유동성 지도를 영원히 바꿔놓고 다음 시대 패러다임을 여는 금융시장의 빅뱅입니다. 이 거대한 중력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궤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